그곳엔 없는 것 빼곤 다 있습니다. 풍요롭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평야지대를 직척에 두고 있어 갖가지 채소와 곡식들은 물론 차로 한두 시간이면 금세 바다를 만날 수 있으니 싱싱한 수산물도 언제나 풍족하죠. 모든 우리 시민과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는데요. 그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 강산이 10번 바뀌는 동안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켜왔으니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전통시장인 셈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100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곳. 정읍 샘거울 시장입니다. 정읍 시내 한 중앙. 큰 길에서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정겨운 시장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읍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해서 구시장, 또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하여 제1시장으로도 불렸던 정읍 샘거울 시장. 그리고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은 시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불을 견디며 까맣게 변한 뻥튀기 기계와 주인 아저씨의 노련한 손놀림.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죠. 이 옥수를 보리차와 그냥 끼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야, 귀여우시오. 심심한 게 먹어봐. 이 구수한 향기와 뻥소리를 못 잊어 순창에서 정읍까지 장보러 온다는 김효순 어머니. 오늘은 말린 돼지 감자를 가져오셨네요. 어머니 누구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들, 딸, 나 나눠 먹으려고 가족끼리 나눠 먹으려고. 예, 가족끼리 나눠 먹으려고 많이 드시라. 그런데 정읍 샘거울 시장과는 어떻게 인연을 나는 맺었을까요? 원래가 저 대당이 모촌이요. 시집 친정이 모촌. 호성면 모촌. 그럼 이제 우리 시집을 갔대 순창으로. 못 잊어서 여기로 와요. 응, 못 잊었어. 우리 집 다닌 지가 왠지 한 30년 됐어요.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비단전 골목도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모자라서 옆에서 구워오시는 거예요? 가게에 있는 걸로도 모자라 양손 가득 이불을 빌려오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보통 손님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 이제 서른 개 맞지? 예. 이불 장사하는 줄 알겠네. 이불 장사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불 장사 안 하시는데 30개나 주문하셨어요? 펜션. 아 펜션이요. 펜션 하시지. 고창서 왔어요. 부안면에서 왔어요. 고창에 이불 가게 많을 텐데 어떻게? 아 또 여기가 정확하게 크고 우리는 부안면이라 여기 직선으로 와봐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가요. 또 여기 오면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없거든요. 고창은 읍이다 보니까.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니 더욱더 꼼꼼하게 포장해주는 권효숙 어머님. 오래전 시아버지께 배운 솜씨입니다. 오늘 못 벌어. 너희들 하나 기대. 돈안 들어 줘버리고. 그러니까 물건 싹 빼고 또 새거 싹 들으면 기분이 또 새롭지 이제. 그렇잖아요. 계산이 이제 물건값만 치르면 되는데 5,000원씩 더 들어가고 했으니까 얼마더라? 28,000원. 2만 8천 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28만 원, 2만 8천 원. 주판 대신 곱하기 28개. 결국 계산기가 나섰습니다. 계산을 고객이 하네요. 네. 할머니가 늙은 게 할머니라. 우리 주파를 못 하니까. 고객이야.
85만 4천 원. 3개월 그거 그러면 3개월. 어딨어? 그것도 긁어요. 신용카드 긁는 것도 손님이 다 직접 셀프구만. 합니다. 다 3개월 입력. 하겠습니다. 사인도 제가 해야죠. 근데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주인하고 이거 손님하고? 어머니는 게 젊은 여기 있습니다. 젊은 놈이. 여기 보기만 잘해야 그냥. 보기는 잘해야지. 아무 8만 5천 원 찍어서 큰일 나. 85만 4천 원. 했죠? 85만 4천 원. 맞죠? 85만 4천 맞아. 마침내 마수거리 끝. 많이 파세요. 수고하세요. 예. 촬영 많이 하세요. 떡방앗간에서 이른 아침부터 뽀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떡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방앗간 주인과 손님 모두 떡지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명절 대목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떡을 맞추는 이유. 내일 모레가 손자 장가가는 날이기 때문이라는군요. 은행도 시칠까? 손주 이렇게 약밥 해주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늙어갖고 귀여운 얼마나 좋고. 은행을 칠까? 은행을 치어줬는데 치지 마. 결혼식 어디서 해요? 서울에서 온대. 아유 그럼 이거 다 무거워도 내일 관광부 갔다고 나이나. 할머니의 넉넉한 마음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한편 정읍 샘거울 시장엔 재미난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방앗간과 미용실인데요. 방앗간에 온 손님들이 남는 시간 동안 머리를 하며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두 업종이 짝꿍이 된 거죠. 11시 30분에 만냥반 나오셔봐. 이거 모르고 나서 머리카락 하고 있고 그냥 피해도 다녀. 시장 미용실이지만 고객의 취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안 나왔다 그려. 이 엄마는 머리 숱이 적어갖고 좀 곱씹게 해야 돼. 근데 조금 하다가 들어갔어 그게. 금방 얼마야. 두 번째 엄마도 오셔. 이거 다 가야지. 그냥 가. 그래도 잘 나왔어. 도심의 미용실 못지않게 항상 사람이 넘치는 샘거울 시장 속 미용실. 그 이유가 있다는데요. 의리가 있어갖고 한 번 오면 계속 오셔. 이제 15분 있다 끌럽시다. 우리 오라부대야 끌르고. 어머니는 어디 정읍에서 오신 게 아닌가 봐요. 나 경포서 살아요. 부안에서 오셨어요? 예. 부안에서 여기까지 또 어쩐 일로? 머리로 여기까지 왔어. 이거 단골이 이렇게 좋은 게 여기까지 왔죠. 원장님이 쌀 사람 안 와. 잘해준 게잘 되지. 밥도 해주고 물도 따줄게 해서 주고. 밥도 줘요? 밥 되면? 밥이서 다 주고. 어째서 그렇게 우리 엄마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머니? 근데 엄마들이 시골에서 나오려면 첫 차를 타고 나오셔. 그러면 이제 7시 몇 분에 나오려면 아침을 못 드시고 나오셔. 배고프잖아. 그럼 한 12시쯤 되면은 밥에서 같이 먹어. 이거는 시골이라 인간 재미가 좋아. 엄마들이 감도 갖다 주지, 파도 갖다 주지, 떡도 갖다 주지, 다 갖고 와. 있으면 좀 농사지면 다 갖다 주지. 이제. 원장님도 좋고 우리 엄마들도 좋고. 다 준 게 달리. 아주 오래전 난전으로 시작된 정읍 샘거울 시장은 부안, 고창, 순창 주민들까지 이용했던 전라북도 서남권의 대표 시장인데요. 이름만 전통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곳곳에 남아있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전국 5대 시장 중 하나로 손꼽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역사로만 저 몇천 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그 백제 가요에 한 가지 노래가 남아 있는 게 정읍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작거리라고 있어요. 저작거리가 우리 지금 샘거울 시장이고 그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지만은 그 근대 시장으로 1914년도에 등록이 돼 있어. 1914년 9월 14일 날 근대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정읍 샘거울 시장 하면 시장 광장에 있는 솥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오리 형상의 이 솥대가 샘거울 시장을 지켜준 수호신이기 때문입니다. 솥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우리가 그 1947년도고 59년도고 두 번의 화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그 피해가 커서 우리 상인들이 망연자사라고 이렇게 그 주저앉아 있는데 한 노승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왜들 그러고 있냐, 그 협동들을 우리가 단결해서 단결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높은 데다가 솥대를 이렇게 세우고 매월 대보름 때 이 그 제를 지내면은 하마가 남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그 솥대를 보고 아이고 저 오리가 있구나, 물오리가 있구나, 그 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러간다. 그런 게 설화를 이렇게 주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 상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그걸 딱 듣고 아 그렇다. 해갖고 솥대를 세웠습니다. 솥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정월 대보름날 제사를 지냈어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샘거울 시장의 100년은 그렇게 흘렀나 봅니다. 지난 40여 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곳은 시장의 명물 솜틀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얀 목화솜과 하루를 보내는 이영만 사장님은 이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애착이 좀 많으시겠어요, 이거.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 버리고 그냥 일은 없어도 그냥 나와서 놀다가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 식구들을 다 여기 살려고 가르치고 다 저기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이야 화약섬유 이불에 밀려 자주 찾아볼 수 없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목화솜 이불은 혼수품 1호였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앞둔 집에선 이곳에서 두툼한 이불솜을 마련해가곤 했는데요. 오래돼 눅눅하고 숨죽은 솜이불도 일단 이영만 사장님의 손길을 거치면 다시 새 것처럼 되살아났죠. 예, 그때는 우리 이런 솜공장이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우리 집 아마 전주 한 곳에 있기는 있는 것 같던데 전국적으로 이게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한참 전성기 때 70년도, 80년도까지는 정읍에만 해도 이런 솜공장이 5, 6군데가 되었어요.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목화솜처럼 포근했던 지난 세월. 그 시절을 잊을 수 없기에 그리고 여전히 그의 손길을 찾는 이들이 있기에 이영만 사장님은 오늘도 목화솜과 함께합니다. 두꺼운 무겁다고 근데 저것도 지금 이거 두 개 갖고 와서 4개 만들어 가는 거예요. 2개가 4개 되면 뻥튀기 되는 거예요? 네. 3개도 만드는데 더 큰 건 4개까지 만든 놈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크게 한 사람들. 시장 골목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익숙한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보면 또 하나의 귀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온갖 농기구가 진열된 자판 너머 새빨간 불이 이글거리는 이곳은 대장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샘거울 시장에서 유일한 대장장이 정계동 할아버지신데요. 샘거울 시장의 진짜 터줏대감이시죠. 단골 손님 많으시겠어요? 많죠. 나 모르면 이금방 나 모르면 얼마나 특히 시는 간첩이 난 가지 나를 모릅니다. 제가 16살 때부터 있는데요. 제가 이거 주인으로 건 몇 시에 운영 26살부터 내가 운영을 했죠. 공장을. 지금 현재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제가 50년, 한 57년, 16살 때 했지, 이제. 그 정도 했죠. 이제 말하자면 이거 맨날로 말하자면 도사지, 도사. 새로 나온 도사예요. 내 앞에서 쪽을 먹죠. 딱. 그럼 이것만 이렇게 나올 때 이거 누나시라는 것도 어디나 강원도 나 전라도 나 다 알아. 솜씨를. 도자기를 만들더라도 자주 흙을 이기잖아요. 이겨야 잘 지잖아.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 두들기야 좋다고 생각.
그지만 지금 두들기는 것이었고 전부 샘플로 그냥 딱 가다 찍어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게 낫이 들더라니요. 그게 가격 칭하도 있지만 낫이 안 든 게 다 요리오지. 이게 이제 열어놓고 이제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잖아. 아, 어디 갔더니 대장간이 있더라. 아,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를 듣다가 꼭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찾아온다니까. 지금 교통정도에 차 있으니까 100리, 200리 같은 그냥 무난해요. 16살에 시작된 할아버지의 담금질. 할아버지의 지난 세월은 쇠와 함께 단단하게 흘렀나 봅니다. 너른들이 있어 거둘 것이 많았고 거둘 것이 많아 놀이판도 잦았던 정읍. 호남 우도농악이 발달한 고장답게 국악기를 파는 악기전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드는 정읍장구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입니다. 전국에서 정읍장구 오면 왜 정읍장구야? 했는데 유일하게 이 통 자체를 끊어서 만들지 않고 정읍에서만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이 끊어서 만드는 것은 대전, 대구에서 끊어서 이제 만들어서 냈는데 그거는 별로 연습할 때는 이런 용도로 일회성으로만 쓰고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 자기 전공 악기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거 그냥 난전에 있는 거 뚜당뚜당 하다가 소리 안 나는 거 그냥 술 한잔 먹고 치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원통인 같은 경우가 정읍장구 하면 어디 가서도 제 1호로 알아줬다는 거죠. 근데 오동나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뭘 써요? 오동나무 하나가 소리 좋은 장구통으로 변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 평생을 나무의 세월을 새기며 사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지금은 서인석 명인이 샘거울 시장에서 정읍장구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손에서 손으로 내려온 정읍장구는 지역의 자랑이자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3대의 가부라고 할 수 있는 보물이에요. 이게 지금 할아버님 때 이게 제작하셨던 장구 통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걸. 그리고 여기 이제 아버님 때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보시면은 이 모델을 삼아서 저는 지금 악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선대의 기법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법 자체는 기계작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기계작으로 모형은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이 나무가 이 기계작으로 이와 똑같이 이렇게 깎잖아요. 소리는 아예 안 나요. 이 형태가 수공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박소공 한번 느껴보면 돼요. 이 정도예요. 묵직한 그렇죠. 느낌이 있네요. 네. 좀 더. 근데 요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면은 요거는 설장구형이지만 이거는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설장구 내부터 기악장구까지 전체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악 또 무악까지. 골목마다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정읍 샘거울 시장. 서인석 명인에게 샘거울 시장은 특히나 남다른데요.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친 곳. 주인을 기다리는 장구를 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의 추억도 바로 어제 일인 듯 눈앞에 선합니다. 정월 섣달, 정월 대보름 이 시기죠. 이 시기가 있을 때는 이 근방에서 한 2달 정도 되는 형태인데 2달 정도의 전국에서 각 마을마다 옵니다. 오면은 여기에는 악기가 무려 한 5, 60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5, 600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가 먼저 가져가려고 가고 여기 뭐 장사진을 이용입니다. 이게 장사진은 또 이쪽에서 두드리고 저쪽은 두드리고 그러면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걸 가지고 저 내깔까지 1000병까지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소리 들어보고 이 소리야 하면서 그 악기를 사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여기가 그냥 범람했었죠. 이게. 샘고울 시장의 오랜 세월 위로 오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손들이 이쁘게 잘 나온다. 샘고울 시장에 최연소 스타가 떴습니다. 사진 찍었어? 야, 집이. 그새부터 방송 다? 신동이라고. 아이고. 이 시장 신동이라고. 신동이라고? 그랬어? 그랬어? 응. 아이고, 좋아 죽겠네. 박수랑 치고, 박수랑. 태어난 지 8개월 된 이 아이가 시장 상인들의 활력소입니다. 모자 한번 벗어봐. 아이고 잘생겼네. 모자 쓰면 더 이뻐. 모자 벗어봐. 와인은 되게 다은에 사진도. 지네 알매가 최고 대빵이고 최고 연소고 그러네. 각종 채소를 파는 이옥재 할머니네 가게엔 오늘도 웃음이 넘칩니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 내외와 귀여운 손자 때문인데요. 3대가 함께 시장에 나선 이후론 장사 재미도 더 쏠쏠하답니다. 주변 상인들한테도 이쁘고 많이 받던데. 몸에 난리야. 낯을 안 가리니까. 낯을 안 가리. 애기 없던 게 이거 하나던 게. 이 근처에서 나 키울 때는 다라에다도 잎해놨다가 채소 그루마에도 잎해놨다가 그렇잖아. 지금 이런 그루마도 다 나오고 앉을 게도 다 있고. 요만했던 아들이 이제 커서 어머니 옆에 있네요. 귀한 아들이 귀한 아들. 50년 전 배추 장사로 시작한 시장 생활. 아, 저 쪽파는 어떻게 해요? 5,000원. 이제 베트남에서 시집온 귀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시오? 여기 여체 베트남이에요. 야는 어떻게 먹어? 그래서 아까 여기 먹어요. 생선 같이 먹어요. 냄새 향이 진하네. 진해. 손에 만졌는지. 생선 장사를 하는 친정어머니를 보고 자란 터라 시어머니를 돕는 뚜띠 씨의 손끝이 야무집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어. 딸 셋 쭉 낳고 저건 낳는디 저건 낳고 세상에서 나만 아들 난 줄 알았어. 근데 멀리 여울 난 게 마음이 겁나 섭섭했어. 처음에는 응. 근데 지가 잘한 게 지금은 후회 안 해. 예쁜 며느리였던데 딱 봐도 이쁘시더라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지 남편이 허락한 대로 하고 우리 저 요즘 여기는 남편이 허락한 대로 하간디 안 오잖아. 전 허락한 대로 해. 어머니 그럼 나중에 이 가게 물려주실 거면 지가 한다고 뭐 지가 해야지 뭐. 근데 이것이 엄청 나오더라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늘 함께하다 보니 모녀 사이보다 더 돈독하다는 두 사람. 고부 갈등은 남 얘기입니다. 그 한국 사람한테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해서 잘 먹어. 성가질 것도 없어. 엄마가 해준 건 요리 많이 맛있어요. 엄마 요리 많이 맛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다 맛있어요. 그 계란 그런 것도 해주면 우리랑 비슷해. 그래갖고 맛있어? 맛있어. 전도 잘 부쳐주고. 정말 진짜 복 받으셨네. 그 뭔 또 돼지고기로 쫄깃쫄깃하게 그것도 잘하고 김밥도 잘 싸고 잘한 건 많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이 국밥집 역시 시어머니에서 큰 며느리로 그리고 다시 작은 며느리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손님들도 좋아하시죠. 시장 거리에 가마솥 2개를 걸고 시작해서 오늘날 어엿한 가게 모습을 갖추기까지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많은데요. 어머니 뭐 손맛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그 비결은 뭐 항상 안 변하고 그대로. 어머님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당연히 우리 시어머니한테 됐지. 시집을 이 집으로 왔으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던 그때 그 시절. 시어머니가 말았던 국밥 한 그릇은 시장 상인은 물론 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언제적부터 다니셨어요, 이 집을? 시장 오면 들어와요. 옛날부터 했어요, 저기. 옛날부터 시장 오시면 여기서 점심 한 그릇 뚝딱 하시고 가시고. 오늘 맛있게 잘해요. 봐봐. 맛있게 드세요. 국밥의 깊은 맛과 푸짐한 인심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징계와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말 형님이 너무 잘한다고 해갖고 이 두 어른 모시고 왔어요. 딴 데 가면 그 식당에 민주요. 민주 그런 거 싫어요. 몰라 나는 민족을 보고 안 먹었다. 할머니가 할 때는 정말로 대장으로 오면 그냥 고기도 이렇게 그냥 덮어 끼워서 들고 팔순낙순 있어.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이 담긴 국밥 한 그릇. 추억을 반찬 삼아 먹으니 두 배로 배부른 한 끼 식사입니다. 싱싱한 수산물이 모여있는 어물전에는 살아있는 고래 빼곤 다 있는데요. 특히 샘고을 시장에서 유명한 수산물은 바로 이것, 홍어입니다. 전라도에선 잔치나 제사 때 꼭 먹는 음식이다 보니 시장 안에 홍어 전문 가게는 많은데요. 단순히 홍어 손질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갖은 채소와 양념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줍니다. 이거 가져가는 위에 딸려오거든요. 몇 년 전에도 한 번 해갔어. 근데 맛있다고. 그러면 그 집안 사정도 좀 잘 아시겠네요. 아, 이번에 첫째 딸 시집 가는구나, 둘째 딸 시집 가는구나. 그러게.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다른 장은 봐가는데 결혼식장들 많이 해가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가요. 없을 때는 이제 없고 주일에 한 번 정도 많이는 안 해요. 이게 결혼식 손님한테 대접한 음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손도 가고. 정성 들여서 해드려야죠. 정성 들여서. 내가 먹는 음식이다 하고 정성 들여서 해드려야죠. 맛있게.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사는 샘고을 시장의 사람들. 마른 수산물과 각종 식료품을 팔고 있는 유영일 할아버지 역시 이곳에서 꽃다운 청춘을 보내셨는데요. 그 오랜 세월의 징표가 가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주파.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그 후로는 잘 자란 거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부 이런 주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요놈이 신간 팬이야. 그리고 잘 맞춰내고 정확하고. 과수원 농사를 접고 무작정 시장으로 들어왔던 젊은 시절. 그때는 이것들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원래 장사하시던 분이 물려주시고 간 거예요? 응, 물려줬어요. 영일이 이런 거 갖고 한번 큰 부자 돼서 그리고 이거도 이제 돈통은 없어졌구만. 나무 푯짝으로 이렇게 크게 짜서 이렇게 자물쇠도 이렇게 네모둥으로 이렇게 건 거 있어. 육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생겼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는데 그때는 전세도 아니고 사흘세 12달도 아니고 10달로 사는 세상에
누가 집을 얼마나 줄라 하겠어. 그러나 어떻게 얻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1년도 참 빠르고 나아가서 1년이 다 되면은 영일이 왜 우리 아들이 온다네 쉽게서 집세 올려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가지만 말으라고 그냥 올려드림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서 살다가 그 집을 팔고 간다 거기래. 옳다 잘 됐다. 아저씨 저한테 파쇼. 그러고 그 당시 돈도 없었는데 하루 매상 한 놈 여기에서 싹 걷어가지고 계약금을 딱 쳐서 쉽게 해서 집을 딱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춤을 추고 내 방 이러더라고. 그때가 오지기 좋았겠어. 각종 생활용품을 가득 실은 수레가 시장 골목을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앗간 앞에 멈춰서는 수레 아저씨. 고추 빻는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이 양반 기술이 좋은가 맨날 여기서 살더만. 이분은 시장에 약방 감춰요. 왜냐하면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 다 도와주고 노인 양반들 무거운 짐 있으면 시내버스까지 대다주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바쁠 때는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러죠. 서로 도와가면서 사니까. 아버님 어디 가세요? 또 저 장사로 가요. 아니 나 같이 또 팥다도 만난 거. 아, 파타듬으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세요? 고부장에 팥다도 따서 지금. 발걸음이 하도 빨라 발바리로 불린다는 김행근 아저씨. 본업은 생활용품 장사지만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시장인 게 서로 바쁜 게 남들도 해주는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아? 바쁘면 그냥 아까 고추 담가자고 저 다른 집도 또 일해주고 바쁘면 들어도 주고 꼬치 따는 것도 또 경내 벌어지 고추도 꼬치 따는 것도 꼬치 마른 것도 찍어갖고 그 전에도 그냥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찍었어요. 이분 잘하세요? 예. 어떤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이에요? 시장에서 아주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요. 우리 정읍 재래시장을 위해서 엄청 전라도 말로 엄청 여러분들한테 그냥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요. 고객한테도 많이 오고 상점한테도 많이 오고 이분은 청소 같은 건 뭐 누가 안 시켜도 자진해갖고 다 빗자루 들고 너무 상가 앞에다 쓸고 다니고 한 분이 이분이. 정말 샘고을 시장의 숨은 보물이시네요. 한낮 동안 잠시 한가했던 어물전과 채소전은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다시금 분주해집니다. 싱싱함이 생명인 어물전과 채소전.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다 팔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입과 손도 2배로 분주해지죠. 양배추. 아 좋네요. 예, 싱싱합니다. 아 좋구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십시오. 한편 시장 안이 분주해질수록 시내버스 정류장도 덩달아 북적이는데요. 오늘도 많은 물건들이 시장을 떠나 새 주인을 만난 모양입니다. 엄마 오늘 뭐 사셨어요, 어머니? 영감 주려고 붕어빵 사고 또 내 신발 사고. 아버님이 붕어빵 좀 사오라고 하셨어요? 안 사오라겨. 내가 좋아하니까 사다 드리는 거지. 이렇게 시장 오면 이렇게 사 먹는 재미가 있나 봐요, 어머니도. 사 먹어 다. 이렇게 여럿이 어울리면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그러는데 혼자 오면 아무것도 안 사 먹어.
오늘 큰맘 먹고 장만한 새 라디오입니다. 사셨어요, 어머니가? 왜 사셨어? 5만 원. 우리 영감도 샀대. 저번에 소팔로 가서 사다 갖고 왔다. 맨날 갖고 다니지 그거 듣고 있어. 그래서 이럴 심심한 게 이제 혼자 이럴 때. 여기는 혼자 사니까. 이 라디오가 엄마 친구네요? 그렇지. 시골 사람들 친구예요. 버스를 타고 시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다시 버스를 타고 시장을 떠나는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따라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온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북적이던 시장 골목에도 고요가 찾아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시장 상인들도 하루 장사를 마감하는데요. 가게 문을 닫는 건 대부분 아버님들의 목. 샘고을 시장 어머님들은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교육장에 모여 열심히 요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시장 상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시작된 요가 교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이지만 시장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옆구리 아래쪽에 애가리 내려가면서 내쉬어요. 후,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자, 발목, 무릎, 허벅지를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자, 손가락 끝을 바라보세요. 고개 돌려서. 자, 마시고, 자, 두 다리 힘을 주면서 올라와요.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들 가게에 가서 뭐 사면 뭐 덤이라도 하나 더 주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못 가겠어요. 너무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주시니까 나는 미안하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얻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더 못 가세요? 네. 그리고 조금 뭐랄까 이분이 똑같은 이제 종목의 계통의 종류가 있으면 이쪽을 사주면 이쪽도 사줘야 되는데 괜히 이쪽을 사면 이쪽을 못 사면은 저도 미안한 거예요. 그게 선생님만의 애로사항이네요. 그렇죠. 예. 허리를 점점 내리면서 날마다 시장에 서서 장사하랴, 집에 가선 살림하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어머님들에겐 삶의 비타민 같은 한 시간. 특히 더 그래요. 자, 둘, 셋. 붙이면서 몸 이완 내쉬어요. 후, 이마 발. 꾸준히 요가 교실을 다니면서 건강도 지키고 우정도 쌓고 있습니다. 요가 하시는 언니들은 다 잘 알죠. 친하고 요가 하면서 더 알게 되고. 저 안쪽에 계시는 언니들도 많은데 저희는 이쪽이거든요. 근데 요가 하면서 많이 알죠. 허리도 좋아졌고 아니 일단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몸이 좀 내가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좋아졌어요. 겨울이 가까울수록 하루가 다르게 더디오는 아침해. 거리는 여전히 캄캄하지만 시장 안은 이른 새벽부터 이미 훤한 대낮입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샘고을 시장 상인들의 하루는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생선 장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35년간 맘 편히 아침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오재촌 한귀아 씨 부부. 가진 게 없었던 젊은 시절, 근면, 성실 두 단어만 가슴에 품고 시장으로 들어온 부부는 날마다 한결같이 함께 새벽의 어둠과 싸웠습니다. 내가 항상 덕보는 입장이지. 어떻게 덕을 보세요? 아이고, 딴 사람들은 뭐 다 안 나오는데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늘 고맙지, 내가. 맞아. 날마다 다니는. 찬바람 부는 요즘이 딱 제철이라는 굴비. 때문에 좌판 정리를 끝낸 후에도 여전히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굴비는 샘고을 시장 어물전에서 홍어 다음으로 인기가 좋은 효자 품목인데요. 겉보기엔 다른 굴비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정읍굴비엔 특별한 장사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굴비의 비늘을 깔끔하게 제거한 것이죠. 지금은 촌에 시골도 어른들만 노인들만 계신 게 이런 거 그냥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이게 손질하기가
꺼려하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은 손질하기가 산한 게 저희 사먹기를 꺼려하잖아. 근데 이런 지금은 다 손질해준 게 재래시장이라고 그냥 손질 안 해주는 거 아니고 다 해준 게 좋아요. 재래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서비스겠네요, 재래시장에. 그러죠. 서비스죠. 채소 가게도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트럭 한가득 실려있는 싱싱한 채소만 봐도 오늘도 이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이 펼쳐질지 느껴지는데요. 네, 아침에 경매에서 사가지고 낙찰해가지고 사온 거예요. 지난 25년간 지켜온 김박진 사장님의 철칙입니다. 직접 나가서 경매로 해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물건을 골라서 사고 좋은 거도 골라서 싸게 사다가 소비자로 줘야 하니까 아침 새벽에 나가죠.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도자기 사업이 신통치 않자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을 떠나 정읍의 새로운 둥지를 들었다는 김박진 사장님. 타지에서 정부치고 살아야 하는 만큼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 3배로 땀 흘렸죠. 그렇게 정신없었던 세월을 돌아보면 가슴에 맺힌 것도 많다는군요. 막둥이가 제일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대를 갔는데 미안해 3번이나 갔다 왔어요. 3번 미안해하고. 어떤 점이 미안해서요? 근데 뭐 먹을 것도 못 해주고 쟤네들 뭐 학교 갔다 와도 집에가 그냥 있고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근데 모든 점이 미안하죠. 이제 크고 나니까 더 이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매일 새벽 자식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던 시간. 그러나 아버지에겐 그것도 부족했나 봅니다. 마침내 새날의 새 희망을 품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은 무시로 장이 서는 상설시장이지만 닷새에 한 번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5일장 날엔 시장 바로 옆에 자리한 정읍 참변에서 가축장이 펼쳐지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닭이며 강아지며 농촌에서 사랑받는 동물들이 총출동해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립니다. 겁내 오래됐어. 옛날에 나 소장시, 대장시 할 때는 엄청나게 컸어. 전혀 때부터 했으니까. 19살, 17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돼지, 소. 어디 안 되기도 없어, 나. 바다에도 막 노젓고 다니고. 그때는 소하고 돼지도 가지고 나오셔도 파셨어요? 아, 이제 우리 사지. 돈막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거시 바람 다 치고 다니면서. 그때 떼깨통이 쓴 게. 한편 오늘처럼 5일장이 함께 서는 날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옵니다. 저녁 메뉴가 이거 하나 뭔데요? 더 주세요, 이게. 뭐지? 이거 무척 하시려고 딱딱한데? 도전해도 맛있어요. 여기 오면 하나 더 돌아오면 더도 주고 저런 데 가면 딱 저울에 달아서 그것만 딱 주잖아요. 근데 이런 데 오면 하나 덤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와요. 시장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녹두 2천만 원. 저 초록무 저 조금 얼마에 한다네?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시장의 단골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우정과 믿음을 주고받는 곳이죠. 세상에 단골이신가 봐요. 말하는 거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여기는 안지가 한 30년? 30년 넘었지 우리 안지? 알기는? 그 정도 됐어. 응.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싸죠. 싸고 여기가 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도 없으면서 되게
많이 저기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돈 없고 장사 안 되고 할 때는 그냥 의상도 갖고 가고 그래요. 손님과 주인이 동고동락하는 곳. 이것이야말로 샘고을 시장의 인기 비결인가 봅니다. 당근 2개에 1,000원이에요. 들어가세요. 어제 이단순 어머님이 손질하던 홍어는 새콤달콤한 홍어무침으로 변신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해갖고 하고 닭도 삶을 줄 몰라갖고 백숙 할 줄도 몰라서 연탄불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져놨다가 싹 그냥 죽 만들어서 엄청 혼났어. 그러고 많이 울었지 이제. 그때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잘하지.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는 혼나도 이제 한 번씩 하고 나면 배워지고 하니까. 시어머니께 호되게 혼나가며 배웠던 맛있는 홍어무침. 시어머니의 60년 노하우와 며느리의 눈물 젖은 노력이 만났으니 오늘 누군가의 경사에서 빛을 발하겠죠. 됐어요.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어디까지 찍는 거예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자주 해다 드시나 봐요.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뭐. 이번에 경사 있다고 그러시던데 따님이 시집 가나 봐요? 되게 따님이 시집 가는데 좋은 음식 먹이고 싶어서 직접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의죠. 시장 안에 있는 상가에서 이렇게 주문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친절하고 사람들이 서글서글 좋잖요. 그리고 또 여기밖에 없고 또 좋은 일 있으시거든 정읍 샘고을 시장을 찾아주세요.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읍 샘고을 시장에 보다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구경을 나온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고소한 냄새 가득한 뻥튀기 가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야, 너희들 더 먹어. 더 막 먹어. 막 갖다 먹어. 아니 비교만 사면 다른 거.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시장 구경. 여기에다가 물 넣고 시장에 온 목적도 잊지 않고 궁금했던 것들을 꼭꼭 적어둡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은 건 고무줄처럼 길고 눈처럼 하얀 가래떡입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 여기에 떡집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지니 이보다 즐거운 수업 시간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 오늘 시장 구경 나왔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것들인데 이게 실제로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게 그냥 다 따라와 하면서 박물관 견학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물건으로 돈을 주고 사보고 또 이렇게 같이 먹어도 먹고 그 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우리네 부모님이 뜨거운 땀방울을 흘렸고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꾸려갈 곳. 그 누구라도 일단 한번 찾아가면 양손 무겁게 마음은 더 두둑하게 채워주는 곳. 지난 100년의 세월이 녹아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수많은 이들의 삶이 꿈틀댈 이곳은 정읍 샘거울 시장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시장이었는데 물 하나 건너오니까 이렇게 집이 있네요. 집이 있어. 우물도 있고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장사하셨어 여기서. 옛날에 근데 오래됐지. 이 근방 사람 이 물을 우리 물을 다 먹고 살았어. 아, 이 근방에서? 그럼 장사하면서 다 이놈 퍼다 썼어.
나를 찍어? 텔레비 나와? 어쩐데요 나오면